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사면 문제로 이낙연은 이제 완전 아웃입니다. 대통령의 고위권한 아닙니까? 대깨문. 오른쪽에 줘도 이재명한테는 안 된다. 등 뒤에서 칼 꽂은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고 킹메이커 한다고 떠들고 있으니까 이게 웃긴다.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분열의 중심에는 안철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가소롭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간이 덜 된 겁니다. 안철수 너 대권이 아니고 인간부터 되라 그랬어요. 안철수는 인간부터 좀 되라. 안철수가 인간부터 좀 먼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 4월 보궐선거에서 우리공화당이 우리공화당 후보 냅니다. 후보 되시나요? 후보 내는데 이제 4월 보궐선거의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곳은 더불어민주당이죠. 이제 4년차 들어왔는 우리공화당으로 봐서는 아무튼 정당 사상 72년 정당사의 민초정당, 오른쪽의 민초정당은 아스팔트 정당, 투쟁하는 정당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40만 당원에 4만 5천 책임 당원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당원이 6천? 당원 입당이 지난주 한 주만 6천 명이 입당했어요. 돈 내는 당원이 600 얼마예요.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수호정당,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 뭐 이것이 확고한 정당이에요. 단일화라기보다 이제 뭐. 이번에 보궐선거는 보수파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를 뭉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는 거다. 그쵸. 보궐선거 이후에 11개월밖에 남지 않는 대통령 선거에 우파 대통합을 어떻게 이룰 거냐라는 시험대다. 바깥에서 서울시장 혹은 부산시장의 후보 단일화를 통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같이 경선을 하는 대통령 선거에도 그런 방법으로 단일 후보를 내는 시험을 하는 기간이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이다. 뭐 우리공화당 그래서 우리공화당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바깥의 후보들이 정말 5시간, 6시간 원고 없이 그냥 프리토킹 형태로 한번 해보자. 그것이 요즘 뭐 유행하다는 미스터롯, 미스터트롯 방식 아닙니까? 국민들이 흥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에도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인물 중심이 아니라 서민과 함께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문제 해법을 찾는 그러한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튼 국민의힘이 자신이 있으면은 다 오픈시켜야 돼요. 자, 당대당 통합이 아닌 다음이라도 단일 후보 구도를 만들면 돼요. 국민의힘이 들어라 자꾸 하면 안 돼요.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지만은 국민의힘 후보 내라. 바깥의 후보들도 우리 공화당도 후보 내라. 그러면 그러한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보자. 그럼 다 자신 있으면 우리 공화당 후보를 경선에서 깨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불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없이 103석이나 의석 가지고 있는 정당이 그런 자신감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도 정계 입문 여부가 이제 관심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은 정치 욕심이 있습니다. 뭐 주변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대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대로 안 갈 겁니다. 검찰총장이 끝까지 간다 안 간다도 모르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뭐 좌파들이 장기 집권 업무, 장기 집권 플랜에 윤석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우파들이 후보를 못 내는 상황까지 감안을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윤석열에 매몰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낙마하는. 그래서 지난번 반기문 같이 갑자기 낙마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임과 차차선책에는 홍준표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이번도 그런 선거가 온다. 차차선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은 폭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사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 칼을 가지고 국정농단 적폐청산에 망나니 칼춤을 춘 게 윤석열이 맞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아무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잘못하면은 윤석열 때문에 이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의 그 연장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래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문제는 그 피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언젠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실 거다. 그런 상황을 저희는 보고 있고. 대변인께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는 크고도 깊다. 꼭 집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고 물으면은 국정농단 했다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국정농단의 기준이 뭐예요? 헌법적 가치,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 재판에 파면할 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다. 그렇죠. 역으로 따지면은 문재인 지금 정권은 문재인 씨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많았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을 하고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뒤흔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요건이 맞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탄핵을 100번 더 당했다는 거예요. 원전 문제. 그것은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뒤바꾼 정책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선거법 개입. 울산시장 선거 문제에 재판 보면은 문재인이라는 얘기가 15번 나옵니다. 라임 옵티머스의 권력형 비리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파 정권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가 성추행범으로 하루라도 견딜 수 있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은 퇴진이 맞고 문재인 정권은 벌써 탄핵당해야 될 정권이에요. 고맙습니다. 네.